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가지고 식사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때도 이제 하시는 얘기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거나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게 된다면 "야,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최소한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설득을 해 드렸던 내용이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의 사법부랑 헌재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저 혼자만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됩니까? 뭐 부장판사라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선 지금 판사님들도 부장 판사님들조차 이 지금 공수처가 됐거나 헌재나 그리고 또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가지고 판사가 같은 판사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내부망, 내부 이제 뭐 코트라넷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올린 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근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치적으로 지금의 이제 그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냐? 일단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불응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팩트입니다. 공수처가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경찰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에서 이 내란죄와 관련된 거를 빼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일부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법에 따라서도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찰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마치 엄청나게 잘못이 된 것처럼 수사에 뭐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명확한 팩트가 뭡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것조차도 원래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는 수사 그 담당자들 뭐 산업자원부 이제 뭐 직원들이 됐거나 장관들 뭐 원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뭐 유재수 감찰부만 사건 그리고 또 선거개 온갖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문다혜나 아니면 김정숙의 그리고 또 문재인의 사위와 관련된 문제, 타이스타젯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막 반발하는 것만큼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도 명백하게 팩트이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했던 만행이 무엇이 있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는 거랑 실질적으로 이거를 행사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이거를 공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냐? 어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30년 가까이나 검사 생활을 했다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강제 구인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유가 뭐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미 자기가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구치소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 구인해 가지고 무슨 얻을 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인해 가지고 조사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아무런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자기들이 기분 나빴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괘씸하고 뭔가 불쾌하고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것도 실패에 돌아갔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고 난 뒤에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원으로 갔다라는 것도 몰랐다. 공수처가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뭐 가 가지고 강제 구인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제 공수처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 갔다라고 하는 통지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숨바꼭질을 하듯이 도망한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개구라라고 하는 게 들통났습니다. 왜? 애당초 그냥 서울구치소가 병원 일정을 공수처에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누가 공개했습니까? 법무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존재가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리고 또 집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땠던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었을 때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렇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애당초 체포영장이 발부를 해준 법원에서 찾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이순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거를 또 근거로 해가지고 봐봐라 법원에서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체포영장이 왜 발부가 됐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선 지금 판사들조차도 그 서부지법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인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당시 이제 그 법원 내부망에서 올라왔던 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강제 수사 자체가 공수처가 하는 것이 내란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그거는 헌법 84조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려주셔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나 외환죄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애당초 그냥 기소조차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헌법 84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수처가 내세웠던 근거는 뭐였냐? 논리가 뭐였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이거랑 내란죄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헌법 84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직접 연관성이 있고 저것도 직접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다 기소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84조가 왜 존재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지금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게 된다면 헌법 84조랑 충돌이 돼가지고 본말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또 다른 이제 부장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공수처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나 기소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어떤 이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기도 하죠.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가 내란죄가 되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84조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해 봤었을 때 공수처가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5글자를 통해서 내란 외환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직 법원장께서도 공수처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임병렬이라고 하는 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 원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겼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이 드는 것이 왜 당초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했냐 이거예요.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병렬 법원장도 뭐라고 하냐?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애당초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청주지법원장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금석이라고 하는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도 뭐라고 지적을 하냐?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22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검수완박이 됐거나 공수처법이 됐거나 그거를 지금 통과시키고 만들었던 장본인이 문재인과 그 쫄개들 아닙니까?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조국 그런 애들이 그거를 주도했던 거잖아요. 한심하게 그지없다라는 거죠. 지금 부장판사님 보기에도 너무 졸속으로 철회가 되니까. 선례가 전혀 없는 미중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을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순영 지금 판사가 내렸던 그런 식의 어떤 영장 이것들이 지금 헛발질에 가깝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부장판사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사태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나 헌재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판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